손흥민은 현존 최고의 선수를 뽑을 때 1위가 음바페였습니다. 2위가 살라였고 3위는 케인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쓴 에세이에서 케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케인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했습니다. 케인은 스트라이커이면서도 딱 한 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역습축구를 구사할 때 무리뉴 감독이 케인을 미들라이크로 활용하면서 손흥민이 침투하면 케인이 패스를 해주면서 골을 넣게 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케인은 그 당시 23골, 득점 1위, 도움도 14개로 1위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17골 10도움으로 득점 4위, 도움 4위였고 공격 포인트로는 케인, 살라 다음으로 손흥민이 3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 감독 때에도 케인은 도움을 9개로 올렸고 손흥민은 득점왕까지 되었습니다. 이 전술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케인이 포함된 지금 스쿼드였다면 진짜 최소한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을 텐데 참 그렇지 않나요? 케인은 뮌헨에서 지금 행복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득점왕에 이어서 올해에도 24경기 21골로 득점 단독 선두이고 2년 연속 분데스리가 득점왕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올 시즌만큼은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리그 우승의 챔스 우승이라면 발롱도르 수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케인은 A매치 기간 알바니아, 라트비아 같은 허접팀을 상대하면서도 선발 출전하고 2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의 감독이 투헬이거든요. 투헬은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게 데뷔전에서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웃고 있습니다. 솔랑케도 뽑긴 했는데 2경기 연속 벤치만 지켰고 투헬은 케인만 믿고 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케인 호스 아닙니까? 네, 케인은 당장에 금요일에 뮌헨 경기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전혀 배려 없이 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시켰습니다. 최근 김민재가 A매치 기간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을 때 독일 언론들마저도 민감하게 다루는데 뮌헨 입장에서는 확실히 소속팀의 국가대표 선수 관리를 잘 해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 다치지 않고 복귀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겠죠. 네. 뮌헨이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치면서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뮌헨에게도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올 시즌만큼은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승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준우승만 2번 하고 토트넘에서도 챔스 준우승, 리그 준우승, 카라바오컵 준우승만 했는데 토트넘에서는 도저히 우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유소년 시절부터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기로 굳은 결심을 했던 건데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PFA 올해의 팀까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뤘던 선수가 케인입니다. 그렇기에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단 한 명, 악독한 회장 레비 말고는 말입니다. 사실 케인은 2021년부터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공개적으로요. 시기를 돌려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2021년 5월에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케인의 이적 요청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아주 이례적으로 케인의 이적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시즌을 최대한 강력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게 현재 모두가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케인의 이적 요청이 사실이라서 토트넘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봤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토트넘이 케인에게 간절하게 잔류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토트넘의 프란체스코 토티가 되어달라라면서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알려졌죠. 토트넘이 말한 프란체스코 토티는 이탈리아의 레전드 미드필더이자 AS 로마를 상징하는 선수인데요. 로마의 유소년팀에서 성장해서 임대 한 번 없이 로마에서 은퇴한 진정한 원클럽맨으로 9번의 눈물겨운 준우승 끝에 우승하면서 로마의 리그 우승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준우승이라도 9번 했던 로마와 달리 당시 토트넘은 지금과 똑같이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죠. 때문에 케인 측에서는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는 토트넘의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케인은 직접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서 맨시티로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케인은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큰 경기에서 뛰고 싶다. 이번 시즌 가만히 앉아서 챔피언스 리그를 구경하고 잉글랜드 팀들이 환상적인 업적을 이루는 걸 지켜봤다. 내가 뛰고 싶은 그 경기들에 그들이 뛰고 있었다. 나도 그 경기에서 뛰고 싶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바로 내 커리어
내가 있었던 곳을 되돌아볼 때이다 라면서 더 큰 경기와 우승을 위해서 이적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또 네빌이 케인을 향해서 함께 뛰었을 때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묻자 케인은 데브라이너라고 대답하면서 맨시티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암시했죠. 하지만 악도 회장인 레비는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집하면서 케인의 이적을 방해했고 이는 케인의 훈련 불참으로 이어지면서 토트넘의 분위기가 완전 망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 상대가 맨시티였는데 손흥민이 맨시티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케인 없이도 이겨버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승을 향한 열망으로 케인은 2년 뒤에 토트넘을 탈출했습니다. 그 전에 맨시티로 이적했다면 그 2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최소한 4개는 들 수 있었고 케인이 있었다면 준우승을 했던 대회에서도 우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자, 아무튼 케인은 뮌헨으로 이적해서 드디어 무관의 저주를 깨고 꿈꿔왔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있었던 19년과 뮌헨 첫 시즌까지 무려 20년을 이어온 지긋지긋한 무관 기록을 드디어 깨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한 시즌에 34경기를 하는 분데스리가는 현재 26라운드까지 진행됐는데 뮌헨은 19승 5무 2패로 승점 62점을 얻어서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뮌헨을 좌절시켰던 레버쿠젠은 뮌헨보다 6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 챔스 16강에서 만나서 종합 0대5로 뮌헨에게 완패하기도 했죠. 때문에 케인은 리그 우승이 매우 유력하고 챔스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승이라는 꿈을 이룬 케인의 다음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기록은 앨런 시어러가 은퇴한 2006년 이후에 절대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라고 불리면서 누구도 도전할 엄두를 못 내는 기록입니다. 시어러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기에 리그에서만 260골을 넣을 수 있었죠.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루니조차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뛰고도 208골로 52골이나 모자랐습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에서 14년 동안 213골을 넣은 케인만이 시어러를 넘을 수 있는 선수로 손꼽히고 있는 거고요. 평생에 한이었던 우승을 한 케인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불멸의 기록을 깨는 건 케인 스스로도 원하고 있는 것이기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언론들이 케인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을 보도하면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케인이 뮌헨과 계약할 때 약 990억 원의 수준의 바이어 금액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케인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팀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케인을 유혹하려면 우승권 전력을 갖춰야겠죠. 맨유는 사실 수년 걸릴 듯하고 맨시티는 혼란이 있으니까 갈 리 없고 최근 거론된 팀들이 아스날과 리버풀, 올 시즌 리그 1, 2위 팀들입니다. 아스날과 리버풀 모두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챔스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인데 중앙 공격수가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케인을 영입한다면 더 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토트넘 출신인 케인이 라이벌 구단인 아스날로 이적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리버풀행만 가능해 보입니다. 리버풀은 누네즈, 디아즈 등 스트라이커를 계속 영입해왔지만 결국 다 실패로 끝났기에 확실하게 검증된 케인을 위해서라면 990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누네즈가 1300억, 디아즈가 800억 정도였으니까 케인 990억은 무조건 이득이겠죠. 네. 그리고 스페인 피차에서는 리버풀이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2,500억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고 스포츠 바이블에서는 케인이 지인들에게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리버풀이 가장 유력 행선지이며 케인도 리버풀을 가장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케인이 93년생이고 48골을 넣어야 시어러의 기록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년이면 되지만 나이도 있고 부상 여부까지 감안하면 4년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기량이 녹슬지 않을 때 빨리 돌아와야겠죠. 뮌헨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도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끝나면 지각 변동이 진짜 일어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손흥민이 케인과 합작하는 걸 다시 보고 싶은가요? 아니면 케인의 리버풀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